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플앤 이슈의 이은영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북 지역 광역 기초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심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도민들의 80% 이상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 속에서도 적게는 2.6%, 또 많게는 24%까지 의정비가 인상이 됐는데요. 보다 더 능력 있는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찬성론과 함께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과제와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직접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가 벌써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우리 그렇습니다. 장선배 의장께서는 그 누구보다 참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올해는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제11대 의회가 출범하는 해였었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출범을 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3선에 당선됐고 곧 이어서 또 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한 해였었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충북도의회에 애정을 보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올 한 해 잘 지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도의회가 11대 의회 출범 후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되돌아보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11대 의회 출범할 때 정말 많은 도민들께서 기대와 관심을 보내주셨거든요. 지난 6개월을 좀 자평을 해보신다면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 점수를 계량화해보지는 않았고요. 네. 저희 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네. 3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이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전체적인 소통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네. 또 하나는 우리 의회 자체의 개혁, 이런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소통을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의원들 간의 소통이 우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 의원 연찬회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전체 의원이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나눴고요. 또 이제 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현안을 상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외적으로 도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종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갖고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저희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렇습니다. 책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견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네. 회의를 열 때마다 5분 발언이라든지 대집행부 질문이라든지 네. 이런 양식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해 왔고요. 네. 또 3번째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많이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문제가 제기됐던 해외 연수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했고요. 네. 그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개선안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네. 개선안은 이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또 계획에 따라서 연수를 하고 또 나중에 갔다 와서 보고회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자. 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성안에 따라서 네. 교육위원회에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많이 달라진 그런 분위기 느꼈죠. 예. 교육위원회 연수 갔다 왔는데 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네. 구상도 자체적으로 하고 계획도 자체적으로 세우고 네. 예전에는 이제 여행사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했고 또 현지에 가서도 버스를 빌려서 운전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네. 해서 비용을 절감했고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회도 네. 짜임새 있게 해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도 호평을 받았고 다른 타 시도 언론에서도 이거 네. 취재하러 오시기도 하고 네.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6개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요. 예. 그동안 정말 도에서도 도의회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최근의 현안이 이제 의정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도내 모든 시군 의회의 의정비 인상률이 이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글쎄요, 비판 여론도 많았고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2.6% 도의회의 경우에요. 예. 2.6% 인상안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그 도의회에서는 그 의정비 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일단 도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의원님들이 다 자체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에 따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네.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2.6% 이제 결정이 됐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좀 있죠. 네. 만족스럽진 않다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네. 가지는 이제 수준일 테고 네. 또 한 가지는 논의 과정일 텐데 논의 과정을 보면은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의회의 비판적인 그런 네.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의정비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더 욕먹고 또 네. 더 이렇게 부도덕한 집단으로 이렇게 오히려 그 심의 과정이 낙인 찍히는 이런 것이 아니었나 이래서 네, 그런데 그 심의 과정을 보면 나중에 이제 그 결과 보고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타 시군에 올리는 인상률에 맞춰야 한다. 이렇게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비판 여론을 받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설정 자체가 없고 네. 심의는 이제 인구수라든지 재정 지수라든지 그렇죠. 의회 활동 성과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의정비 심의에서 정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재정력 지수만 보더라도 재정력 지수가 높은 자치단체는 그러면 많이 올려주고 네. 낮은 자치단체는 낮게 올려준다 이런 판단인데 네. 그렇게 따진다면 공무원들도 만약에 높은 자치단체는 높게 주고 국회 수준을 예. 낮은 자치단체는 낮게 주느냐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기준은 타당하지 않은 기준이다. 그리고 재정력 지수가 낮다고 해서 네. 급여 수준을 그거에 연동시키는 부분은 의원들의 퍼센티지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의원들의 의정비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도의만 하더라도 0.00003%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재정력 지수 낮기 때문에 낮게 책정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또 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판단한다 이것도 네.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의정활동을 계량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량하기 네. 힘든 부분이 있고 또 과거의 의정활동 결과를 과거 의원들이 했던 의정활동 결과를 지금 의정활동하는 의원들한테 적용시킨다는 게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했던 사람들 결과를 지금 의정활동하는 의원들한테 반영시킨다는 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논의 과정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심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논거들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시군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24% 제천시 같은 경우에요. 18.5%, 18% 이렇게 높이 그러니까
퍼센트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거 엄청 많이 높인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라는 그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퍼센티지가 높은 거는 네. 수준이 기준이 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올리면 많이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한 1억 정도 받는다고 한다면은 네. 뭐 2% 올려도 많이 액수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데 10% 20% 올린다고 해서 그 액수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의정비 수준은 저희들 판단할 때는 네. 좀 낮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 일정 정도 수준으로 네. 올려놨을 때는 뭐 인상률을 좀 굉장히 그 박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 일정 정도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많이 올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전국 평균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뭐 공무원 급여 수준이라든지 네. 이렇게 그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군의회에서 이렇게 막 올리고 또 도의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뭐 2.6%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해마다 뭐 몇 퍼센트를 올리느냐,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논란을 좀 그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도 야 이거 올리는데 이렇게 욕먹느니 올리지 말자 이런 의견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제도죠, 제도 자체가 의정비 결정 구조 자체가 네. 문제를 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비 심의 절차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그 제시된 것들에 따라서 인상 폭을 정하고 그것이 다시 여론조사나 주민 그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또 의회에서 조례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과정을 보면은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상폭을 적정하게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제 그 기준 설정 자체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주민 수나 뭐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 과거의 그 의정 활동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아니면 재정력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기준을 좀 그 제시하는 것들이 전국 평균치라든지 할 수 없이 전국 평균치라든지 아니면은 공무원 봉급 수준, 몇 급 수준 이런 정도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타당한 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매번 이렇게 그 논란을 빚고 의회가 부득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들도 다 국민들의 도민들의 판단, 심판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그 하는 것이 과연 그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합당한 그 급여 체계를 만들어 달라. 급여 체계를 만들어주면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서 급여 체계를 만들면 그 급여 체계에 따라서 공무원 급여 인상분을 연동시키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 뭐 매년 그렇게 논란 빚을 일도 없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나 국회의원이나 다 나름대로 급여 체계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만 급여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있거든요. 지방의원도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고 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 공무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별도의 급여 체계를 안 만들어주고 매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름은 좋죠. 자율적으로 이제 결정하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 사회적인 그 분열과 분란의 소지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결코 긍정적이 못하다. 지방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렇게 쌓이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그 중앙정부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방정부에서 잘 그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네. 아직까지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시군 의회가 이번에 올렸어도 예. 한 3,300만 원 선이 제일 예.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채 300만 원이 안 되는 예, 정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많은 의정 활동에 비해서 봉급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유능한 인재들을 의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정비를 현실화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많은 도민들께서는 예전에 이랬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 기억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15년 같은 경우에 의정비가 8.7% 도의회의 경우 이제 올리면서 재량 사업비를 폐지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11대 도의회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 도민들에게 아 이거 뭐 올려줘도 약속을 안 지켜라는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제 지금 그 의정비 현실화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대부분이 느끼실 겁니다. 네. 이제 그 액수를 공개하면은 네.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여론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의회가 나름대로 도민들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네. 신뢰를 못 받아왔다. 그것이 원죄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방의회가 더 잘해서 도민들이 신뢰를 구축하고 그래서 좀 의정비를 인상해주고 현실화해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 선뜻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다.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잘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방의회가 좀 더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에 대한 그 신뢰를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네. 이 능력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쌓는 그런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지금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 원죄라고 네. 생각하고 네. 이제 그렇더라도 지금 있는 그대로 한번 봐주십사. 지방의회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뢰를 많이 못 쌓다 하더라도 네. 그럼 지금 계속 그렇게 할 거냐. 네.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예. 지금 현실을 봐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나갈 거냐. 지방의회가 신뢰를 받도록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자체적으로도 신뢰를 쌓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질착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네. 또 다 잘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는 부분도 네.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추동해 주는 역할이 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 중에 하나가 의정비도 현실화해 주는 것이 네. 이렇게 현실화해 줄 테니까 너희들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이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할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이번에 뭐 도와 교육청이 정말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 무상급식에 관한 합의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선배 의장께서 정말 최후 통첩까지 보내는 이런 정말 초강수를 두시면서 막판 합의를 탁 이끌어내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도의회에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상급식은 여러 가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네. 있는데요. 예. 하여튼 이제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지난 선거 때 이시영 지사님하고 김병욱 교육감이 이제 고교 무상급식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네. 방식이라든지 분담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협의를 못 하셨죠. 그래서 네. 못한 상태로 의회에 이제 예산을 별도로 네. 각기 다르게 이렇게 예산을 제출하셔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예전같이 계속 1년간 지연될 수 있지 네.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네. 물 밑에서 이렇게 좀 협상을 좀 하시라 네. 촉구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안 예. 돼서 예. 그러면 우리 예산 심의를 다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준예산 체제로 가시겠습니까? 네. 협박 아닌 협박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최대한 한 발자씩 네. 물러나고 우리가 다 이제 후세에 대한 교육을 다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 거기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네. 온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교육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시라. 네. 많이 이렇게 촉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도에서는 뭐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았고 예.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제 본인 예산만 딱 올렸고 예.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예.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저희들도 고민 예.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검토도 네. 이제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 도는 예산을 도가 전출해 줘야 되는데 교육청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집행은 이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도가 전출해 줄 거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육청은 전출해 줄 걸 예상하고 수입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예. 그럼 이걸 세입을 잡은 걸 깎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살려두고 그 다음 그 추경에 정리를 해야 네. 되느냐 아니면은 뭐 다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을 많이 네. 했었죠.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의정비도 그렇고 예. 학교 급식도 그렇고 이게 4년마다 계속 갈등이 반복이 되고 예. 있습니다. 뭐 보다 정말 의정비처럼 제도적인 어떤 개선 예. 방안이 마련이 돼야 이런 갈등이 좀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무상급식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이게 무상급식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둘 사항은 아닙니다. 네. 교육복지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국가에서 하지 않으니까 선거 국면에서 지방의 단체장이나 교육감님들이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고 그렇죠.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각 시도가 다 분담률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지원 네. 양식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게 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이제 해마다 협약할 때마다 이제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는 그 정부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좀 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져주시면은 그 방식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은 나름대로 이제 그 분담을 할 수 있고 그걸 네. 제도화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제도화할 수 없지만은 네. 협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에서 일정 정도 분담을 하고 제도화를 해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네. 하면은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분란을 맞을 수 있겠죠. 네. 결국에는 이제 국가에서 좀 국가 책임의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대 도의회 이제 출범 이후에 이번에 첫 행정사무감사가 예, 예. 아주 그냥 잘 치러졌습니다. 예. 당초는 사실 워낙 이 집행부와 같은 당 소속 예,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다수다 보니까 이거 뭐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겠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 기자들도 이제 감사를 쭉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달라졌다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그런 자정 노력들이 이번 의회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 행정사무감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집행부를 견제하는 네. 그 방식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밖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당 소속이니까 견제력이 떨어질 네.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마음에 새기면서 네. 준비를 많이 철저히 했고 예. 의원님들 각자가 뭐 휴일에도 좀 나와서 네.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밤늦게까지 또 준비하시는 분들 많았고 또 이제 그 현장 의원님들이 강점이 이제 현장에서 들은 그 확인한 그 사안들에 대해서 네. 그것이 이제 그 행정에서는 이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많이 또 챙기셨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네.
준비하신 것도 다 이렇게 쏟아놓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입장에서 예. 볼 때, 제 입장에서 더 볼 많이 때. 준비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아니, 그래도 그렇고. 저희한테는 굉장히 예. 신선했습니다. 예. 진짜 여당 맞아?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나 맞습니다. 감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참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워낙 초선이 많으셨습니다. 초선 의원이 예. 절반 이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분들께는 좀 아직은 좀 예.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예. 표현해도 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초선 의원님들이 많아서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선 의원님이 21분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반 정도는 기초의회에서 시군의회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던 네.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도 전문 영역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 그분들이 이제 더 열정적으로 하고 그런 그 열정과 열의가 오히려 의회 내에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 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이 도의회 신청사가 예. 이제 예. 건립이 설계 용역 단계에서 좀 중단이 됐거든요. 예. 예.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예. 그 도의회 청사 문제도 그 소통의 부분과 같이 맥을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0대 의회에서 도의회 청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사를 결정했는데 한동을 이렇게 신청사를 한동 의회 청사만 이렇게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면서 네. 도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또 지하 한 층만 주차장으로 파기로 했는데 민원인들이나 주변 그 상권을 생각할 때는 지하에 더 파야 예. 되지 않겠느냐. 또 이제 그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 네. 이런 그 서너 가지 변수들을 이렇게 그 제의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그 설계 용역을 중단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 네. 가지 여러 그 각 분야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다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온 안이 이제 기존 의회 청사는 기존대로 네. 한동을 짓고 네. 변동 없이 한동을 짓고 지하 주차장은 한 층 더 네. 지하 한 층 더 파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짓고 또 별도로 도청사를 별도로 옆에 한동을 지어서 거기에 도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넣고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구상을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구상안이 이제 예산은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제 지하 한 층 더 파고 네. 별도로 저희 도청사를 한 동을 더 지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심사 전이고요. 예. 이제 그 내년 한 4월쯤이면 행안부 심사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설계 거쳐서 뭐 실제로 착공하는 것은 내후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선배 의장께서는 16년 만에 무투표 당선과 동시에 또 전국에서 최초로 형제가 의장으로 이렇게 당선되는 정말 진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형님이시죠? 제가 형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증평군 의회 의장으로 계신데 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의장 활동 하다 보니까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그 같이 하니까 사실 의회를 이끄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의원님들이 다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의회는 그 협의체인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가 그렇죠. 모으고 또 이제 그 가치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말 못할 게 사실은 많이 있죠. 서로 좀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말 못할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형님이 의장이 아니라면은 뭐 의원으로서 얘기할 수는 있는 게 있을 테고 또 같은 의장으로서 이건 말 형님 말에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상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으실 좋습니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서로 의지도 좋고, 되시고. 예, 의지도 되고
또 이제 또 형님이니까 네. 제가 이제 상의할 수 있는 대상이 네, 되는 그럼요. 거죠. 예, 그래서 네. 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하신 점이 네. 관용차를 많이 이용을 안 하시고 손수 이렇게 차를 예.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공식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직접 이렇게 운전해서 다니시거든요. 예. 쉽지 않은 일이신데 어떻게 예. 이렇게 하고 계신지. 그 제가 제 차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계속 해왔고,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거나 개인적으로 볼 때, 일 볼 때 네. 제가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하는 거고, 네. 또 이제 그 일정이 있거나 네. 또 급할 때는 또 우리 관용차를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질문도 드렸는데요. 이제 예. 새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내년도 의정의 중요 방향, 예. 뭐 의지, 뭐 이런 예. 말씀 좀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지난 7월부터 저희 의회가 그 소통과 견제 그리고 개혁을 모토로 해서 이렇게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네. 이제 그 기반에 의해서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추진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새해 기본적으로 의회 운영 방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이제 우선적으로 의회의 기본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도민들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일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겠다.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충북선 고속화 전철화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타 면제 네. 부분, 또 오송역 활성화의 부분, 네. 또 이제 강호축 네.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지역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충북도는 물론 도민들과 함께 네. 우리 의회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우리 의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적극적으로 도민들과 함께 네. 민생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민생 부분의 정책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또 그것이 정책으로 빨리빨리 집행되고 수립될 수 네.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중점을 두고 새해 우리 의회가 도민들이 행복 수준을 높이고 네.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의회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야 가능한 일일 텐데요. 끝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드리시면서 이 시간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예. 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늘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저희 충북도회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도민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저희 도회에 대해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들 행복 수준을 높이고 우리 충북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격려가 중요합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의 이 포부와 지금의 이 열정 그대로 내년에도 아주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장선배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제11대 충북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반년이 흘렀는데요.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보다 더 도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피플앤 이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